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만 따라 하신다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2번 이상 있으신지 3개월 되셨나요? 이런 경우라면 야간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뇨는 왜 생기는 걸까요? 하체의 신장 방광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해진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과 방광 기능은 왜 떨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며 모든 조직에 혈액순환이 더뎌지고요. 혈관이 얇아지고 혈관 양도 적어지고 근육도 굳습니다. 혈액이 심장과 먼 신장, 방광 쪽으로 잘 못 가다 보니 방광 용적이 적어지고 방광 근육이 굳고 신축성이 떨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수축을 해서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수면 시에 방광 용적의 20%의 소변이 만들어지는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고혈압을 잡기 위해서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뇨제로 인해서 방광에 소변이 금방 차게 되면 야간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전립선 비대,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며 상체로 혈액과 열이 몰리고요. 하체로의 혈액순환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방광 쪽 기능도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의 바소프레신이라는 신장의 세뇨관에서 물을 재흡수시켜서 오줌 양을 줄이고 소동맥 벽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잦은 요로 감염입니다.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 등 요로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생기며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회복되며 작은 흉터를 많이 남깁니다. 그 흉터가 방광에 쌓이면서 방광 기능이 떨어지고 야뇨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뇨증, 야간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야간뇨가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으로 야간뇨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역시 부교감 신경이 저하되고 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더욱 이뇨작용이 활발해지고 방광 기능도 약해집니다.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불면증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시며 산책하기, 자기 전 1시간 동안 핸드폰과 TV 멀리하기, 명상하기 등이 있습니다. 잠이 잘 오게 하는 트립토판을 공급해주는 따뜻한 우유를 드시는 것도 잠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다시 야간뇨가 생기게 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 낮잠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자게 되면 아무래도 밤에 잠이 덜 오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다시 피곤해서 낮에 낮잠을 주무시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낮잠을 최대한 줄이시고 밤에 졸리실 때 바로 주무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습관으로 야간뇨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술과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술과 커피 드셔보시면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싶은 것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이 몸에 작용을 하면서 이뇨작용을 증가시켜서인데요. 저녁에 커피와 술을 마신다면 밤에 소변을 보러 갈 수밖에 없겠지요.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술을 끊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커피도 아침에 1잔 정도만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으로 인해서 오줌 소태가 생기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혈압이 높아져 앞에서 말씀드린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 감소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짠 음식을 드시면 갈증이 일겠지요. 그러면 물을 많이 드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소변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짠 음식을 줄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야간뇨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2리터 이상 드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물이 많을수록 신장과 방광도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루 1.5에서 1.8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약재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음인은 오미자, 연꽃씨를 차로 끓여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양인은 산수유, 복분자를 차로 끓여 드시거나 직접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음인은 오약, 익지인을 차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태양인은 메밀차를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이 약재들이 신장 방광을 튼튼하게 해드리고 소변을 덜 나오게 해드려 야뇨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운동으로 야간뇨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뇨를 위한 운동법으로 흔히 하체를 보강하는 스쿼트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스쿼트를 하게 되면 하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도 발달하고 신장 방광 기능도 강화되어서 야간뇨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무릎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괄약근 운동인 케겔 운동법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케겔 운동을 약식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은 편안하게 쉬시면서 괄약근, 항문에 힘을 주시고 10초간 유지하십니다. 10초가 지나면 항문 괄약근에 힘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괄약근과 함께 전립선과 방광, 신장도 자극을 받아서 기능이 강해집니다. 10초를 유지하시는 것이 쉽다면 15초, 20초, 25초, 30초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공요법이자 고대로부터 동양에서 내려오는 케겔 요법인 제항공이라는 요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항문 조임과 숨쉬기를 조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1단계입니다. 먼저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항문을 조였다 푸는 것만 반복해서 하십니다. 한 20번 정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텝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항문을 수축하시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이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이 두 번째 스텝도 2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스텝입니다. 이번에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항문을 서서히 조여주십니다. 숨을 다 들이마신 이후에는 항문을 조인 상태로 잠시 10초간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내뱉으시며 항문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시고 천천히 내쉬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10번 반복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자연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해주시고 10번 정도 반복해서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 세트로 하루 아침, 점심, 저녁 해주신다면 분명히 야간뇨에도 야뇨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더 자주 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제항공은 야간뇨 예방뿐만 아니라 인체 전반의 혈액순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꼭 따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이쉴 때 배가 조이고 횡격막이 내려가는 복식 호흡과 연계되어 몸의 기운이
강력하게 끌어올려집니다. 힘이 생기실수록 점점 항문도 강하게 조여주시고 숨을 참는 기간도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제항공을 여러 번 반복할 때 한 번에 너무 강한 호흡으로 다음 호흡에 방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고른 호흡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요,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증상입니다.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야간요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